작년 하반기 이후에 야당이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군부를 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조국 교수 측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랬더니 진중권 씨가 또 발끈하고 나서서 김어준의 나라라고 써놓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군,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거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요.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가는군. 김어준 씨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이었습니다. 탄핵을 검찰에서 하냐, 국회에서 하는 거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 거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기소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진중권 씨 글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기소도 못하기 때문에 탄핵 후에 기소를 합니다. 재임 중에 기소를 하지는 않죠. 검찰에서 탄핵을 하냐, 국회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그럼 당시에 국회에서 뭘 했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제헌절 당일에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동시에 문 대통령 탄핵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후지TV, 후지뉴스 네트워크에 나간 방송 화면이고요. 일본 논설위원, 후지TV 논설위원이 한 방송입니다. 일본의 확고한 태도에 한국 경제계 사람들은 문재인을 자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조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 그렇게 허들은 높은데 한국은 가능하다.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도중에 자살했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도 펴니다. 그러면서 경제 파탄의 위험에 처한 한국 국회의원이 문재인을 자르고 무너져가는 현 한일 관계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후지TV에서 감히 이웃나라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대놓고 펼친 겁니다. 이게 작년 7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제헌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한국에서도 탄핵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당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신의 한수에서 이 행사를 중계를 합니다. 중계를 하는데 문재인 탄핵 법조인들 나섰다. 정권의 헌법 위반 참기 힘들다. 이런 제목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이 맞춤법이나 좀 맞춰서 쓰지, 헌법 위반이라고 썼는데, 바로 이 이틀 전에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변호사 단체가 문재인 헌법 위반 탄핵한다, 변호사 단체가 열받았다, 이러면서 변호사 단체 수백 명이 가입해 있는 변호사 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바로 이틀 뒤 제헌절 당일에 이런 제목으로 방송 중계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김진태, 안상수, 강효상 이런 의원들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요.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참석을 하고, 김문수 씨도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동 주관한 심재철 의원, 일부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 행사의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던 이주영 당시 국회 부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지역구에 가면 막 달려와서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빨리 좀 끌어낼 수 없냐고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축사 기념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 행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뭐 국방, 경제, 교육, 뭐 각 분야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헌법을 위반을 했고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사례를 끌어모으는 자리예요. 자, 그 자리에서 최명성 변호사라는 분이 발언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각 분야의 헌법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그러니까 이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헌법 위반 사례를 쭉 발제를 했으니까 그 사례를 다 종합해 놓고 보면 현 정권의 헌법 위반 사유들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에서 후지TV 논설위원이 출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밖에는 답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한 바로 그날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요, 본인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조금 더 노골적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울산 사건을 기소한 게 올 1월 말이었습니다. 1월 29일에 무려 13명을 기소를 했죠. 13명을 여당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35번이나 언급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밑자락을 깔기 위한 거다. 이 울산 사건 기소가 되고 나서 올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 거 하니,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안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2월 9일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소장을 보니 선거 개입 의혹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 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이렇게 꺼냅니다. 그 근거는 울산 공소장.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 울산 공소장이 대통령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한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중권 씨 나서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완전히 실성했군.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이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당시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 2월 18일에 신동아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 내용을 공유를 했죠. 문 대통령 선거 개입 알고만 있었어도 탄핵 사안이다. 전문가 12인이 말하는 탄핵이라는 제목을 달고 2월 18일에 신동아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당시 12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12명의 내역을 보면 박관용 전 국회의장, 청와대 참모가 단독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영석좌 교수, 진행 상황을 알았으면 당연히 탄핵 사유다. 신평 변호사, 민주당 총선 참패하면 탄핵 소용돌이에 빠질 거다. 이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창우 전 변협회장, 묵인 방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현 전 변협회장, 탄핵 불은 노 대통령 발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권경애 민변 변호사, 이분이 민변 출신이어서 많이 좀 공격의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형사처벌 사안이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이런 12명의 탄핵과 관련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등장을 하죠. 자, 작년 하반기 7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희망사항대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 또는 희망하면서, 예상뿐만이 아니고 희망하면서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거다. 여기에 대통령 이름을 35차례나 언급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총선 이후에 통합당이 승리를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명분 쌓기,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공동 주관했던 심재철 의원은 이후에 원내대표가 돼서 본인의 입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총선에서 이기거나 또는 공소사실에 관해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단절돼 있는 전혀 별개의 문제냐?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죠.
그리고 실제 지금도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에는 탄핵, 하야 이런 단어가 수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지금 김포에서도 서명 받아요 하신 분 계시고요. 유튜브 광고 영상까지 제작해서 엄청 뿌리고 있음요. 광고 영상 중간중간 캡처는 해놨다고 데모크라시 2.0 꼭지네님. 네, 광고까지 만들어서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지금 이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을 미래통합당이 직접 나서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외곽에 있는 여러 보수 단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보수 단체들과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이렇게 링크가 돼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토론회도 공동 주관하고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 이런 행사도 공동으로 하고 뭐 이러면서 언제든 뭐 틈만 나면 그걸 공론화할 수 있는 집단이다. 네.